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헬싱키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또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당 실험은 2017년부터 18년 사이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본 실험의 경우에는 보수 당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저희의 핀란드 정부는 정당 대표분들이 여성분들이시지만 이때 당시에는 남성분들이 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진에 나와 있는 분들께서 이제 본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핀란드에서도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재정 지출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근로에 대한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들이 그렇게 노동시장 참여를 증대시키고 있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실험에서의 주요 테마 중 하나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그 시장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핀란드의 사회복지 체계는 사실 기본소득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핀란드에 있는 거의 합법적인 거주자는 기본적인 수준의 사회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원액을 2달간 20%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미 기본소득에 가까운 복지 체계가 있고요. 또한 핀란드의 경우에는 월세, 즉 주거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소득 또는 보장소득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실험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또 법안이 통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런 실험들의 경우에는 임의 샘플링 등 무작위 실험 또는 자발적인 참여였다라면은 이 경우에는 이 실험은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를 보게 되면은 2020년 5월에 최초의 결과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성과 및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과 관련해서 잘못된 이해들도 있었는데요. 이는 완전한 UBI는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인 UBI였고요.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역동적이고 시스템화된 효과에 대한 평가가 또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캐나다의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은 그런데 아니었는데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임의로 대조군이 있었던 이와 같은 그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진행이 되었고 주관적인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에
기준 설정인데요. 2,000명이 대조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험 그룹에 2,000명이었습니다. 즉 2,000명이 이 사회 보장에 의한 실업 수당을 받는 2,000명이 이제 이 실험의 대상자였고요. 그다음에 대종군이 17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대조군과 실험군이 모두 다 이제 금액을 받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대상을 보게 되면은 25세에서 58세 사이의 나이였습니다. 저희는 아주 젊은 층인 청년층, 즉 막 이제 취업을 하는 층과 그다음에 또 은퇴의 연령에 가까워진 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저희는 월간 등록 데이터를 기본으로 공식 등록부에 수집되어 있는 등록 자료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상이한 그리고 겹쳐지는 메커니즘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실험군의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취업을 하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취업을 통해서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재가 부재하였습니다. 즉 기본소득을 수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 조치에 참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즉 트레이닝 같은 것을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거 없었고요. 그다음에 관료주의도 부재했습니다. 즉 수입을 보고하거나 아니면은 자금이 추후에 회수되거나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취업을 통해서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때에 반환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할 의욕을 상승시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관료주의를 부재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구직을 멈추게 되거나 또는 이 의무적인 관료적인 요소들이 제거가 된다라면은 오히려 기본소득의 사람들이 취업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좀 개선되는 취업에 대해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 효과를 보시면은 이 표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실 그 평균적으로 이 실험군의 경우에는 거의 50일을 근무하였고 그다음에 대조군에서도 거의 50일이었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치 그룹과 대조 그룹 간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고요. 이것이 첫 해 결과인데요. 2년 차의 경우에는 또 다른 그 고용 방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이것은 어찌 보면은 제재 정책이었는데요. 이 제재 정책이 저희 실험에는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로 인해서 2차년도의 고용 효과를 저희들이 평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이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을 도입하면서 기본소득에서 벗어나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결과를 보았을 때에 대조군보다 처치군에서 취업 일수가 평균 6일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소득 그리고 또한 활성화 모델이 2차년도에는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째에는 이 둘이 결합된 영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 그룹은 기본소득 모델에 포함된 굉장히 큰 당근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증가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또 놀라운 그 결론 중 하나는 사람들이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을 참여하도록 강요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본소득의 수급자들이 이런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서비스와 관련해서 거부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옹호자들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이 제재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근로를 하게끔 강요하는 복지 제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들이 의무적으로 해당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에 참여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였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들은 그 해당 실험이 진행된 마무리 단계에 저희가 웰빙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기간의 마지막 2개월 전에 웰빙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이 주관적인 웰빙 관련된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은 주관적 웰빙이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대조군 응답자들보다 자신의 웰빙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늘어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개선이 되었으며 스트레스 지수 및 우울증 증상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도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이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금전적 웰빙이 개선되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또 더 낮은 수준의 관료주의를 경험하였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대조군의 응답률의 경우 매우 낮았습니다. 12%만이 해당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였죠. 이 대조군들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선정 메커니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당시에 2018년 초에 새로운 종류의 제재인 활성화 모델이 도입이 되었고 이것이 좀 부정적인 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취업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거나 부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UBI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이었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또한 UBI 수령자들은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등 다른 국가 그리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도 이런 실험들이 진행이 된 것을 보면은 고용보다는 웰빙에 더 큰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요. 물론 재정적 동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으로 노동시장의 참여율을 크게 향상시킬 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저희는 장기 실업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개방된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소들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추가적인 것은요. 저희가 이 실험 예산이 매우 적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실험 진행에서의 어려움 중 하나였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기본소득의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본적인 실업 예산에 대해서 자녀 수당이 있는데 그것이 기본소득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 지원금은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실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활성 모델이 2018년 초에 실업자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상당히 그 거부감이 시민들 사이에 많아서 시위도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의회 위원회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위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완전한 기본소득은 아니다 하더라도 참여형 소득
등과 같은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자원봉사 등과 같은 이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참여형 소득에 대한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실험들, 특히 관료주의의 덫 등에 대한 실험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이기는 하였지만 점진적인 개혁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 실험이 그래도 하나의 작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소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의 발전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종료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에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필라모 교수님 감사합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